안녕하세요. 이대성입니다. 공공기관 채용과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채용과 블라인드 면접 1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가지 챕터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공기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이익, 자, 공적인 being profit,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이 되는 기관이다. 반대 개념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공공기관이란 국가하고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즉 우리가 이른바 관공서라고 하는 기관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 포괄하는 전반적인 개념이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공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업 취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기업 취업은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과 그 외의 공공기관으로 분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연관성이 없는 다른 기관들은 이제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이라는 채용은 뭐 나라 일터라든지 다양한 사이트와 다양한 책자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수집되는데, 유독 이 공기업 현황과 공기업 채용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 구직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공기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지방공기업 설립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재 399개의 기관이 운영 중이다. 예상보다 많으십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굉장히 많은 지방공기업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 화면의 우측을 보시면 그 외에 공공기관 지정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현재 약 338개의 기관이 설립되어져서 무난히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에서 공기업이라고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좌측에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공기업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구직자들이 비교적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기업들이 어디에 속속들이 숨어 있는지를 다음 화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공기업의 설립 현황을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399개의 기관이 전국에 걸쳐서 분포가 되어 있다. 화면의 윗부분을 봐주시면 지방직영기업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지방공사와 공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각각 지방직영기업은 상수도와 하수도, 그리고 공영개발,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화면의 우측을 보시면 지방공사와 공단은 도시철도와 그리고 도시개발, 그리고 기타 공사, 그리고 숫자들이 조금 비교적 많은 공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관이 좌측에 보시면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까지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그리고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화면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기업은 다시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고 있죠. 첫 번째가 시장형 공기업이죠. 시장형 공기업, 마켓 오리엔티드. 두 번째가 준시장형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사라고 하는 공기업들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준정부기관.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두 번째가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타 공공기관. 그러니까 기타 공공기관 수가 약 210개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상당히 비교적 많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개별적으로 시장형 공기업과 그리고 준시장형 공기업, 그리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그리고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한 기타 공공기관을 실질적으로 확인하시려면 화면 아래 단계에 있는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기관에 맞는 공공기관의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개념과 공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저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왜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됐는지,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 암기 위주의 국내 교육의 문제라고 제가 텍스트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한국의 교육 학제가 6, 3, 3, 4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론 대학은 전문대학과 종합대학으로 분리는 될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시다시피 고3 수능에 정조준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암기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암기, 즉 외워야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께서 학습 성취도를 암기 위주로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의 진학률이 가장 많았던 2015년도, 2016년도 같으면 대학 진학률이 약 83%에 이르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70%를 아우르는 70% 후반에 해당되는 그러한 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633 학제에서 초중고에서 암기 위주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대학에 와서 대학 이후에 수요처인 기관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 위주의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받아왔던 교육 습관 그대로 대학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 4학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7학년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대학 생활을 이력서의 빈 공간을 무언가 채워놓기 위해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의외적으로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학생들이 스펙 위주로만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력서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학점 아니겠습니까? 학교죠. 그리고 영어 점수, 외국어 점수, 자격증 취득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으로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무 수행 능력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초중고 학제에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온 것이 사회에서 직무 수행 능력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도입 배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화면에 보시면 제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한국인의 역량과 교육 개혁이라는 아티클, 자료에 의하면 피사라고 하는 OECD의 전 세계를 상대로 15세 학생들을 모아서 수능과 같이 시험을 치르는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등이나 등급이 낮아도 5등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상위 등급을 이루고 있다. 비교적 암기 위주의 테스트니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 PISAC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같이 OECD에서 하는 테스트인데 이거는 성인 역량을 평가하는 테스트인데 15세에서 65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역량을 평가하는 테스트의 결과를 보면 과히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 어떠한 결과인가? 한국 성인의 역량은 OECD의 평균보다가 낮게 나오고 있다. 그래프를 보면 15세에서부터 65세까지 평균적으로 계속 급경사 내리막을 걷고 있다. 조직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직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현업에서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조직과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초중고 대학에서 배운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론만으로는 조직과 기업이 원하는 직무 수행 능력에는 한계다라는 것이 이 아티클에서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스펙이나 암기 위주로 했다가는 정말 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과 연관된 부분을 고려해서 채용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정부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입 배경을 보면 과거에 이러한 교육적 문제가 계속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드디어 행정적으로 대통령께서 지시사항을 내려주신 것이죠. 보좌관 회의에서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지시를 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7호 관계부처 합동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라고 하는 4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립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배경은 한국 교육의 부정적인 원인이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정부,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관계 부처에서 현재 그 지시사항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현재 상황에서 도입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블라인드 채용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평등한 기회가 보장이 된다라는 텍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블라인드 채용의 가장 궁극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 단계를 보시면 출신지라든지 이제 출신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가족 관계라든지 어떤 학력이라든지 어떤 외형적인 외모라든지 직무 수행 능력과 직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러한 것들은 구인 공고 내용에서부터 배제를 시켜라.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내용만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라. 그런 것들이 바로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실력, 직무 능력을 평가해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실력만 보자라는 것이죠. 실력. 우리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직렬과 직무에 정말 딱 맞는 right people을 찾기 위해서 그 직무가 요구하는 직무 능력만 검증을 하자. 다른 거는 좀 내려놓자. 이런 것들이 바로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두 가지를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존 채용 제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에 관한 사회적 불신 요소가 있다. 자, 어떤 기업은 어떤 출신 대학자들만 집중해서 채용을 하는 것 같더라라는 부분이.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왜 그러한 기업의 채용이 잘 안 되는가? 뭔가 자꾸 잡음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불신 요소가 많아지면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에게 데미지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불만 요소가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다음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차별적인 채용은 기업 경쟁력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브랜드 차별성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직무 중심의 인재 선발을 통해서 공정한 채용 제도를 구축해 보자. 공정한 채용 제도. 뭔가 개인의 편견과 연관된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위주로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채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 위주로 블라인드 채용의 필요성이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를 보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필요하다. 비용의 감소가 필요하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첫 번째, 스펙과 암기 위주의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취업 준비생에게 부여되는 개인 지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구직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비용을 고스란히 또 안아야 된다는 그러한 심리적 불안 요소, 경제적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보자. 일 잘하는 사람 뽑는데 왜 돈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이 첫 번째 이유로 작용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기업 상황도 마찬가지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직자나 학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입사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다시 직무 재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이 구직자나 교육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 중심으로,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사전에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 교육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기업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 감소로 지적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아울러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기관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무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퇴사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퇴사 자체가 채용 비용에 대해서 부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기업으로 봤을 때는 비용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런 원인들로 통해서 블라인드 채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졌고 꾸준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의 특징을 보시면 자, 굵은 글씨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원자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겠다. 면접관의 편견대로 개인의 고집대로 평가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준만 보겠다.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무 능력 중심과 차별 요소를 제외한 것이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다. 차별 요소를 완전히 제거시키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다. 뭐가? 채용의 평가 요소가. 따라서 평가 기준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능력으로 못을 박아놓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보지 않겠다. 가리겠다. 이게 블라인드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와 연관된 내용만 보고 그 외에는 보지 않겠다. 블라인드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블라인드 채용의 특징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블라인드 채용의 평가 요소를 보면 가장 하위 단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기술서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직무명세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관마다 활용하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구직자에게 전반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라. 공공기관별로 이번에 채용하는 직무, 이 직무가 들어와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건지 핵심 역량이 비교적 어떤 것인지를 가능한 사전에 널리 알려라.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보고 내가 저러한 구인공고와 정보에 맞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지원을 해라. 그냥 구인공고를 보고 선택한 구직자, 이런 구직자를 우리는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블라인드 채용의 평가 요소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공개를 하겠다. 우리가 이런 직무를 뽑겠다. 뽑는 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충분히 제공을 할 테니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지원자와 이와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나머지는 면접 장소 또는 서류 검증에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단 편견 요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블라인드를 하겠다. 혹시 이 화면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나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면 입사 지원 서류 작성과 면접에 조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대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블라인드 면접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접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 장소에서 면접관과 면접자가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취업 면접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면접은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일방적으로 뭔가 오더를 내리고 답변을 추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 자유로운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인터뷰 면접이다. 주눅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 구직자,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면접관에게 당당한 당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블라인드 취업 면접의 개념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면접의 개념에서 블라인드 기반의 의사소통을 한다. 직무 능력,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기반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인자와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블라인드 면접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공기관 채용과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로 특히 공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경쟁력,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경쟁력을 가지고 어느 공기업을 선택할 것인지 이와 연관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